이번 시간에는 행정부 정부 도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대부분의 기능은 행정부를 통해서 수행이 되죠. 대부분의 세금도 행정부 일을 집행하는데 사용되고 있어요. 사법부나 국회는 어떤가요? 고대부터 있던 건 아니죠. 사법부의 기능, 입법부의 기능이 고대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별도로 독립해서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죠.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의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부를 자세히 알면 정부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한국의 정부기관들을 도면으로 표시한 건데, 행정부죠. 행정부기관들을 도면으로 표시한 건데 복잡하죠. 그냥 살펴보면 지루해지겠죠. 이 많은 기관들은 제각각의 목적을 지니고 있겠죠. 하지만 그 목적들은 몇 가지 목적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한 몇 가지 목적에 입각해서 정부기관들을 살펴보면 이 정부기관들이 왜 존재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정부기관이 존재하는 목적은 한 세 가지 정도가 돼요. 생명과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과 재산이죠. 혹은 경제 활동을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원활한 경제 활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사회 도면인데 원래부터 정부가 있었던 건 아니죠. 생산자들이 정부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생산자들이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죠. 그것은 생산자들의 생명과 그래요.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 정부를 조직했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다른 국가를 분석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살펴봤죠. 대통령은 행정수반이고, 한국에서는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하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책임자가 되는 거죠. 국무총리도 그러한 역할이 있다고 했죠. 하지만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겠죠. 그래요.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고, 나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대통령 비서실이 있죠. 대통령 비서실. 이 대통령 비서실이 있죠. 대통령 비서실은 뭐 하나요?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 비서실장이 있죠.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 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그래요.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슷한 역할을 지닌 이가 누군가요? 그렇죠. 국무총리도 비슷하게 하죠. 그래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업무가 중복될 수도 있다는 거죠.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그래요. 경제 정책을 검토할 수 있잖아요. 다른 일반 정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일이 겹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국가안보실이 있죠. 국가안보실 볼게요.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을 둔다. 그래요. 그렇죠. 이것도 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죠. 어디랑 비슷하나요? 쭉 밑에 보면 행정부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국방부가 있죠. 안보를 다룬다는 점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는 유사한 측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국가안보실은 뭘 다루나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그래 지키기 위해서 있는 부서라고 보면 되죠. 전쟁 나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을 잃고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잖아요. 대통령 경호처는 뭔가요?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경호처를 둔다. 그렇죠. 그래요. 아까 세 가지 목적으로 있다고 했는데 한 가지 목적을 더 하자면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요? 정부 조직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경호처는 그러한 곳이죠. 국가정보는 뭔가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그래요. 이것도 안보랑 연관되어 있는 거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024년부터는 좀 바뀌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2024년부터 이렇게 시행된다고 하죠. 뭐가 빠졌나요? 범죄 수사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국무총리가 있죠.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 부총리도 있어요.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을 총괄 조절한다. 경제랑 연관되어 있는 거죠. 교육부 장관은 교육, 사회 및 문화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요. 경제정책 부총리, 일반정책 부총리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죠. 경제정책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일반정책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맡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국무조정실,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 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 위험, 갈등의 관리, 정보 업무 평가 및 규제 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그래요.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부서죠. 또 국무총리 비서실도 있죠 따로. 또 국무총리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비서실을 둔다. 국무총리를 위해서 부서가 두 개나 있죠. 이런 목적이 뭔가요? 조직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죠. 국무조정실이나 국무총리 비서실. 그렇죠. 대통령 비서실도 마찬가지죠. 국무총리도 괜찮아요. 국무조정실도 있고 국무총리 비서실도 있고. 임명은 다 누가 하나요? 대통령이 국무조정실장이나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임명하죠.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어요. 물론 국무총리도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은 있죠. 그리고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호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곳이죠. 이건 뭐 때문에 있나요?
안보를 위해서 있는 거죠. 이것도 국민의 생명과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 죽었으면 보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국가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거 아니에요. 인사혁 실처 공무원 인사윤리 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 실처를 둔다. 조직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죠. 법제처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 조약안 총리 영함 및 불령안의 신사와 그 밖의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그래요. 조직의 유지와 발전에 있는 거죠.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둔다. 국민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행정학부가 있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에 행정학부를 둔다. 기획재정부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 그렇죠. 국민의 경제활동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총괄 조정 예산, 기금의 편성, 집행, 성과관리, 화폐 외환 국고, 정부회계, 내국세제, 관세,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국유재산, 민간투자 및 국가 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여튼 경제랑 연관된 사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국세청을 두고 있죠. 세금 거두면 되죠. 관세청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조달청이 있죠. 국세청과 관세청은 세금을 거두는 곳이라면 조달청은 뭔가요? 세금을 쓰는 곳이죠.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하는 곳이죠.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 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돈 쓰는 곳이죠. 통계청. 그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요. 정부 조직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래, 국가 경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죠. 교육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도 뭐 경제활동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교육을 왜 받아요?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 받는 거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래요. 이것도 뭐 경제랑 연관이 돼 있겠죠. 원자력 연구 이런 거 나오잖아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이런 거 다 외워하나요? 그렇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뭐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죠. 뭐 원자력도 마찬가지죠. 인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생명과도 연관이 되죠. 그렇잖아요. 무기를 만들 때도 과학기술은 사용될 수 있잖아요. 외교부 외교 경제 외교 및 국제 경제 협력 개혁 그래요. 주로 경제랑 연관이 돼 있죠. 그래요. 안보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또 생명과도 연관이 있는 거죠. 통일부는 통일부가 모든 나라에 있는 것은 아니겠죠. 한국의 특수성 때문에 있는 거죠. 남북대화 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과학계 통일에 관한 사무. 주로 뭐 생명과 연관이 돼 있겠죠. 전쟁 위협이 있으니까 법무부, 그리고 검찰 행정 인권 수립국 관리, 그 밖에 법무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국민의 생명과 연관이 있겠죠. 국방부 따로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안보랑 연관돼 있는 거죠. 국방부 장관 산하에 병무청, 방위사업청이 있죠.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그래요. 다양한 행정을 다루겠죠. 너무 많죠. 경찰청과 소방청이 있죠. 국민의 생명과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부 그래요. 문화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그래요. 경제활동과 연관이 있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문화재청을 둔다. 문화재 이런 뭐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큰 연관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요. 역사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은 그렇죠. 생명과 재산 혹은 정보의 조직 유지와 발전에 있는데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있다. 하지만 안 그런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문화재청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축산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경제활동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있다고 하죠. 산업통상부 장관은 상업, 무역, 공업,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 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 개발 정책 및 에너지 지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그래요. 다 경제와랑 연관되어 있는 거죠. 특허청을 둔다. 국민의 재산, 그리고 국민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죠. 보건복지부. 그래요. 보건복지부는 어떤가요? 노인, 장애인, 보건위생, 의정 및 약정에 관한 사무를 관할한다. 뭐 자활지원, 사회보장 다 경제랑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죠. 보건위생 이런 거는 질병관리청을 따로 두고 있죠.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환경부 환경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 방지, 수자원의 보전, 이용 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생명과도 연관이 있고 경제활동과도 연관이 되어 있죠.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근로조건 기준 이런 것도 다 그 경제랑 연관되어 있는 거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 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연관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 아동업무를 담당한다고 하죠. 뭐 생명과도 무관하지 않겠죠. 여성가족부 경제활동과도 연관이 돼 있고 뭐 여성의 생명과도 무관하지 않겠죠. 여성에 대한 어떤 폭력 이런 것도 다루겠죠. 성추행 그런 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계획의 수립, 조정 및 국토의 보전, 이용 및 개발 다 경제랑 연관되어 있는 거죠. 도시도로 및 주택 건설, 해외 및 간척, 유군,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그래요. 해양수산부 다 마찬가지예요. 중소벤처기업도 마찬가지겠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 종합,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상업 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사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그래요. 다 경제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이것을 이렇게 도면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이 선은 통제선이라고 했죠. 통제는 어떻게 한다 했나요? 세 가지 방식밖에 없죠. 인사권, 그래요. 지휘 감독권 또 뭐가 있나요?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 재정권이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러한 권한들로 가지고 각 부서들을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행정부의 정부 도면을 살펴보았습니다.